수근이 영상툰. 저는 쌍둥이 엄마예요.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을 찾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다 같이 거실에 있었는데 신우가 다가오더니 제품을 보더군요. 세상에, 너무 귀엽다. 하나만 놔줘. 진짜 키워보고 싶어. 지금 농담한 거죠? 진짜로. 생각해봐, 언니.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둘이나 키우려면 힘든데 하나 내가 데려가면 언니도 편하잖아. 그 말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웃고 넘기셨지만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며칠 뒤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신우는 아이 장난감을 들고 말했어요. 이건 나중에 아기 데려갈 때 쓸 거니까 미리 써볼게. 누가 애를 준다 그랬죠? 나도요. 언니, 왜 이렇게 화났어? 그때부터 신우이의 선 넘기가 시작됐어요. 며칠 후엔 남편한테까지 찾아갔더라고요. 언니 힘들잖아. 하나만 내가 맡아서 키우면 엄마 아빠도 좋아하실 텐데 효도도 되고 좋지 않아? 미쳤냐? 아유, 제정신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아, 왜? 나도 엄마 소리 들어보고 싶단 말이야. 내가 키우면 훨씬 더 잘 키울걸? 너무 귀여워서 데려오고 싶단 말이야. 나 좋아. 저는 그때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너무 정신 나간 소리라 상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보이는 모습에 어줍잖게 대응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주말, 일부러 외출 핑계를 댔어요. 아가씨, 그럼 아이들 좀 봐주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다니 딱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나야 좋지. 완전 자신 있어. 신우는 자신만만하게 팔을 걷더군요. 나 이런 거 잘해. 귀엽기만 하지 마. 그렇게 저는 일부러 외출했고 홈캠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화면 속 표정이 달라졌어요. 기저귀를 갈다가 실수로 분유를 쏟고 아이들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거든요. 얘들아, 잠깐만. 도대체 왜 우는 거야? 하나는 안아 올리면 또 한쪽이 울고 그 사이 젖병은 씻고 기저귀는 또 젖고 정신이 없었어요. 밤이 되자 울음소리는 더 커졌어요. 애들은 밤이 되면 자기 싫다고 몇 배는 칭얼거리고 자다가도 2시간 단위로 일어나서 울어버리거든요. 문제는 쌍둥이잖아요. 하나가 깨서 겨우 수습해 재우면 나머지 하나가 또 일어나서는 울어대는 통에 새벽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애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제발 그만 좀 울어. 동이 틀 때쯤 애 울음에 덩달아 울고 있더군요. 다음날 아침 제가 돌아갔을 땐 신우가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머리카락은 엉켜서 꼬불꼬불했죠. 어때요? 하루 같이 있어 보니까. 하루가 일주일 같아. 진짜 못하겠어요. 나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귀엽다던 애들인데요. 귀엽긴 한데 그건 그거고 현실은 다르네요. 아니, 왜 이렇게 운대요? 애는 우는 것 말고는 의사 표현을 못 하잖아요. 엄마가 다 신경 써줘야죠. 데려가서 제대로 신경 써줄 수 있겠어요? 어제까지 넘치던 그 자신감은 어디 가셨을까요? 미안해요. 반쯤 장난이었는데. 장난이라기엔 아가씨는 누가 봐도 진심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며 저는 홈캠 영상을 보여줬죠. 새벽 2시, 3시에도 아이들이 번갈아 울고 신우가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까지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시는 애를 맡겨달라느니 못하겠죠? 진짜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애가 이쁘니까 내 아이니까 버티는 거지. 부부가 쌍으로 달려들어도 피곤해 쩔어서 겨우 돌보는 걸 무슨 자신감으로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 나는 설마 그 정도도 몰랐다고? 어휴, 엄마 아빠가 오냐오냐 키워놓으니까 뭐든 쉬워 보였나 봐? 뭐 애들 보고 울지마 하면 울다 그치는 줄 알았어? 그 말에 신우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날 이후 신우는 아이 데려가고 싶다는 말은 쏙 들어갔어요. 가끔 집에 오면 쌍둥이 머리만 살짝 쓰다듬고 눈치를 보며 바로 거실로 피하죠. 명절 아침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부엌에서 아침상을 정리하고 간단한 명절 음식을 추가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더니 시어머니 친구분이 불쑥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명절인데 얼굴이나 보러 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죠. 우리 며느리예요. 같이 왔어요. 그 순간 공기가 묘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맞으셨어요. 왜 어머님이 그러셨는지 알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본인 며느리 자랑이 묻어나 있었거든요. 이 집은 명절 당일에도 고부간에 음식을 하고 있나 보네. 우리 집은 며느리가 다 해와서 할 것도 없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과일을 깎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참견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너무 두껍게 깎았네. 저러면 과일 다 버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 과일 못 깎는 사람 많다잖아요. 아가는 과일도 잘 깎잖니? 새 아가를 받았는데 과일도 제대로 못 깎는 사람이면 동네 창피하지 않을까? 두 사람의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딱 봐도 두 사람이 저를 비웃는데 그 웃음이 참 기분 나쁘더군요. 그때까진 그래도 예의상 참았어요. 하지만 손님들의 자랑 콜라보는 멈추지 않고 점점 심해졌죠. 우리 며느리가 너희 애보다 한 수 위 라고 말하고 싶은 듯 계속 비교하며 자랑을 늘어놨죠. 저는 결혼 전부터 이런 걸 많이 해봐서 익숙하죠. 얘는 손이 빨라서 음식하면 거의 기계야, 기계. 맛도 좋지만 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든.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계속 자랑을 이어나가더군요. 시어머니도 불편하지만 일단 손님이니 참고 있다는 게 얼굴에 다 보였어요. 그렇구나. 그럼 그쪽 아가 우리 저녁 준비 좀 도와줄래? 아, 갑자기? 아까부터 잘한다 잘한다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 중이잖아. 그렇지만 식사 준비는 대강 다 한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오늘 저녁에 작은 집에서 일가족이 인사하러 오거든. 그쪽도 사촌들의 사촌네 사위들의 엄청 대가족이라 일손이 부족해. 맡겨도 되지? 밥하는 기계라며. 그래 뭐. 얘야, 네가 한번 보여드려. 고마워. 사과 좀 깎아봐요. 우리 아가가 하는 거 보이죠? 그녀가 칼을 잡더니 자신있게 시작했어요. 근데 껍질 한 바퀴도 못 돌고 툭 끊겼어요. 어머, 이 집 칼이 좀 잘 안 드네요. 그래? 이상하네. 칼은 어제 갈았는데. 두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상한 과일에 상한 부분 덜어내려 썰듯 엉망 그 자체였죠. 아니, 요리하는 기계라며. 우리 애보다 뭘 잘하니 어쩌니 하더니. 그 뒤로는 다들 말이 줄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만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칼을 잡는 것만 봐도 엉망인 게 써본 적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손님인 자신들에게 해보라고 할 줄은 몰랐으니. 기계처럼 깎는단 며느리 어디 갔어? 새 아가를 받았는데 과일도 제대로 못 깎는 사람이면 동네 창피하다 했지 않아? 아, 그게 오늘따라 좀 긴장했나 보지 뭐. 아유, 누가 봐도 칼을 오늘 처음 잡아본 사람인데 뭐. 솔직하게 말해봐. 평소에 며느리가 회사 어디 다니니 돈을 얼마 버니 하는 것도 다 뻥 아니야?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 자기 맨날 큰아들이 명문가랑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똑 부러지느니 아들도 어디서 일하느니 자랑만 하잖아. 그게 왜? 요리 잘한다는 실력이 이 꼴인 거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건데
돈 잘 번다 명문대 나왔다는 사실이겠냐는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친구분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잠시 정적 후 괜히 헛기침 하시고는 아이고, 우리가 오래 있어서 민폐겠네. 이만 가야겠다. 그 둘은 그렇게 쑥스러운 얼굴로 나가더군요. 두 사람이 떠나고 어머님은 안 그래도 평소에 남의 아들 내외랑 비교하면 못 깎아내려서 안달이라 꼴도 보기 싫었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하시더군요. 평소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셔서 잘 챙겨주시고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공연 관람도 가는 등 가깝게 지내다 보니 저 친구분의 비교와 저에 대한 험담을 이를 갈며 한 소리 해주려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던 거였죠.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그 친구를 만나면 이제 사과는 좀 깎아? 진짜 회사 다니는 거 맞지? 하며 은근슬쩍 계속 이야기를 꺼내신대요. 그럴 때마다 화내는 통에 고소함이 끝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의 참깨통이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그날은 오빠네 새집 집들이 날이었어요. 부모님이 저까지 부르셔서 함께 갔죠. 현관문이 열리자 시원한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어때? 넓지? 여긴 60평이 넘는다? 오, 집 좋네. 너는 아직도 그 작은 오피스텔에서 산다면서? 나야 혼자 사니까. 에이, 그래도 사람은 좀 넓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쥐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에 살래? 갑자기 왜 내 이야기? 답답해서 그러지. 그런 거지 같은 데서 지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도 다 거지 같은 사람들 뿐이잖아. 뭐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지. 에휴, 이래서 안 따라오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오빠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타입이라 상대하기 싫어서 피해요. 역시나 변하질 않았더군요. 심지어 새언니도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 아주 둘이 쌍으로 그러는 통에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우리 옆집은 변호사 부부래. 여긴 엘리트들만 사는 동네야. 엄마 아들이 이 정도야. 우리 집 거실만 해도 여주 제 사는 오피스텔 전체보다 클걸? 엄마 아빠도 이런 데서 노후 보내셔야 하는데 여주 뒷바라지 하느라 어렵죠? 엄마도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대신 잘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랑을 이어가더군요. 표정을 보면 듣고 있는 부모님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만 신나서 떠드는 통에 오빠 내외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가시방석이었죠. 허세는 엄청나게 부리지만 솔직히 의문이었어요. 오빠네 내외가 맞벌이 한다고 해서 그런 큰 집을 살 형편이 되지는 않을 텐데 무슨 돈이 있어 저런 곳에서 살지 싶었죠. 몇 달 후 오빠네는 여전히 SNS에 성공한 인생이라며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새언니는 매주 레스토랑, 명품 사진을 올렸죠. 샵 성공한 인생, 샵 상류층 일상 이런 태그를 붙이면서 말이죠. 한편 얼마 안 있어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혹시 통화돼? 급하게 돈 좀 빌려줘야겠다. 갑자기? 무슨 일인데? 월세가 좀 밀려서 2달치 정도만 다음 달에 바로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 집들이에서 넌 평생 이런 집 구경도 못해 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죠. 거지라서 빌려줄 돈이 없네요. 아, 뭐야 쪼잔하게. 고작 그런 거 일일이 기억하고 있냐? 하, 쪼잔해? 쪼잔해서 못 빌려드리겠네요. 장난하지 말고 돈 있어 없어? 있어도 너한텐 못 빌려주지. 성공한 인생 상류층이시니 상류층 분들께 찾아가서 돈 빌려보는 건? 아유, 진짜 작작해라. 허세 부린다고 형편에도 안 맞는 큰 아파트 월세로 들어가서는 월세도 못 내는데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이자 쳐서 갚으면 되잖아.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 뱁새한테서 돈 나올 구멍이 있을까? 있으면 빌리러 다닐 이유가 있을까?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길래 끊어버렸죠. 며칠 뒤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네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 했죠. 처음에는 도와줄 수 있겠냐 하시길래 그 집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보셨잖아요.
한마디 했더니 엄마도 수긍하시더군요. 오빠네 결국 이사 간대. 카드값도 밀렸고 월세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됐대.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래도 자랑스러워 보였는데 결국 집이 사람을 잡는구나 싶더라. 얼마 후 우연히 그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오빠가 한참 자랑하던 그 거실 창문엔 본 적 없는 커튼이 걸려 있더군요. 잠시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주야, 미안했다. 오빠 네가 사과를? 뭔 일인데? 뭔데 빨리 말해. 내가 급하게 이사를 하게 돼서 보증금이 부족한데 내가 돈이 생기면 바로 보내줄게. 조금만 보태줄 수 없냐? 나 같은 거지한테도 손을 벌리셔? 진짜 미안하다. 제일 먼저 갚을게. 꼭 좀 빌려줘. 어지간히도 급하신가 봐. 부부가 쌍으로 부모님 모셔놓고 개무시할 땐 언제고. 아휴, 그렇게 잘난 척 허세를 부리더니 저게 뭐 하는 건가 싶더군요. 한짓거리가 있다 보니 안타깝지도 않고 그냥 고소했어요. 지금도 명절에 만나면 상류층 날이 오셨습니까? 한마디 해주면 얼굴을 못 드는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해요.